뒤통수는 갑자기 맞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이미 여러 번 예고된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이다. 설마 그 사람이? 하며 충격받았던 순간.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의 그 배신감.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호는 있었다. 당신이 보지 않았거나 보고도 무시했을 뿐이다. 배신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구조의 결과다. 이 글은 배신당한 사람을 위로하지 않는다. 다음 배신을 막기 위한 글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불편하다면 그건 당신이 지금 위험한 관계 안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배신에 대해 냉정하게 재정의하자. 배신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대부분의 배신은 계산의 결과다.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 순간 그는 이미 충분히 계산했다. 배신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가능성을, 사후 처리 방법을. 배신은 즉흥적이지 않다. 계획적이다. 더 냉정한 사실은 이것이다. 믿음이 깊을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당신은 더 위험해진다. 당신이 그 사람을 믿을수록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당신의 약점,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비밀, 당신의 자원.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한다. 배신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신뢰는 무기가 된다. 좋은 사람과 안전한 사람은 다르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 배신당한다. 좋은 사람은 친절하고 다정하고 공감을 잘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이익이 걸린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인간은 상황 앞에서 쉽게 변한다. 평소의 태도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제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전조 증상을 하나씩 설명하겠다. 이 신호들을 보고도 무시했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첫 번째 전조 증상, 말과 행동의 미묘한 불일치다. 이것은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한다. 너를 지지해, 너를 믿어, 너를 도와줄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르다. 약속 시간에 늦고, 부탁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운다. 당신은 이것을 그냥 넘긴다. 바빴겠지, 깜빡했겠지, 원래 좀 그래 하면서. 하지만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 사람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다. 말은 쉽다.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당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행동이 따라온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그건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익이 걸렸을 때 당신 편을 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두 번째 전조 증상, 책임 회피와 공감 과잉의 조합이다. 이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변명부터 한다. 상황 탓, 다른 사람 탓, 운 탓.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감정에는 과도하게 공감한다. 너 힘들었겠다. 이해해. 내 마음 알아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은 이것을 진심이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이 사람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당신의 신뢰는 얻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당신을 배신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는 또 변명할 것이다. 상황이 그랬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도 잘못이 있다고. 공감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당신을 안심시키고 당신의 경계를 낮추기 위한. 진짜 신뢰는 공감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온다. 세 번째 전조 증상,
비밀을 캐묻는 태도다. 이 사람은 당신의 사생활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주 묻는다. 당신은 이것을 관심으로 받아들인다. 나를 신경 쓰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하지만 정보를 모으는 것과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르다. 정보는 무기가 된다. 당신의 약점,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을 통제하거나, 당신을 협박하거나, 당신을 조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배신하는 사람은 미리 정보를 모은다.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순간,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진짜 관심은 정보를 캐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고 말하기 싫어하면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다. 계속 캐묻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네 번째 전조 증상. 타인의 약점을 가볍게 말하는 습관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당신에게 쉽게 이야기한다. 사실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당신은 이것을 신뢰의 표시라고 착각한다. 나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니 나를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다. 타인의 비밀을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비밀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 사람에게 비밀은 지켜야 할 약속이 아니라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다. 그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친밀감을 만들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당신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다. 다섯 번째 전조 증상. 상황에 따라 태도가 급변하는 모습이다.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차갑거나 무관심하다. 또는 그 반대다.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는 태도가 돌변한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 사람의 태도가 원칙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일관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당신을 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변수로 대한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하니까 친절하지만 나중에 필요 없어지거나 불리해지면 태도가 바뀔 것이다. 여섯 번째 전조 증상. 자기 합리화가 빠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능숙하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해도 금방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른 선택이 없었어. 사실 이게 맞는 거야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은 이것을 그저 자기 방어로 생각하고 넘긴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 사람이 배신을 해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 어쩔 수 없었어. 그쪽도 잘못이 있어. 사실 이게 더 나은 선택이야 같은 논리로. 자기 합리화가 빠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배신한다. 일곱 번째 전조 증상. 은근한 비교와 평가다. 이 사람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직접적이지 않게 은근하게.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좋던데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이래 같은 말을 던진다. 당신은 이것을 가벼운 대화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 사람이 당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평가하는 사람은 언제든 당신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본다.
지금은 당신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더 나은 선택지가 나타나면 당신을 버릴 수 있다. 그는 관계를 거래로 본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를 계산한다. 당신이 더 이상 그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는 떠날 것이다. 사람들이 배신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믿고 싶어서 신호를 무시한다. 당신은 이 사람을 믿고 싶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불편한 신호가 보여도 외면한다. 설마 이번만 원래 좀 그래 같은 말로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의 바람과 다르다. 정서적 투자도 판단을 흐린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쏟은 시간, 감정, 노력이 많을수록 그 관계를 끝내기 어려워진다.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이 당신을 붙잡는다. 이미 들어간 것이 아까워서 조금만 더 버티면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 위험 신호를 무시한다. 하지만 매몰 비용은 회수되지 않는다. 더 쏟아부어도 손해만 커질 뿐이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한다. 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이 관계를 끝내면 당신은 혼자가 된다. 그 두려움이 당신의 판단을 흐린다. 당신은 위험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한다. 혼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배신당하고 혼자가 되는 것이 미리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라. 나는 신호를 받지만 무시하지 않았나? 나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넘기지 않았나? 그 사람을 믿은 건가? 혼자 되기 싫었던 건가? 나는 행동이 아니라 말만 들었나? 나는 상황을 보지 않고 평소 태도만 봤나?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이유로 위험을 무시했나? 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나? 나는 책임 회피를 공감으로 착각했나? 나는 정보를 캐는 것을 관심으로 착각했나? 나는 비교와 평가를 가벼운 대화로 넘겼나? 나는 지금 안전한 관계에 있나? 위험한 관계에 있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 기준을 제시하겠다. 첫 번째, 신뢰는 단계적으로 쌓아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라. 작은 것부터 시험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라. 신뢰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쌓는 것이다. 두 번째, 정보는 나눌수록 위험해진다. 당신의 약점, 당신의 비밀, 당신의 두려움을 모두 공유하지 마라. 어떤 정보는 당신만 알아야 한다. 정보는 권력이다. 당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많이 알수록 당신은 약해진다. 세 번째,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라.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 건 아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판단은 판단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네 번째,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워지면 경계가 무너진다. 경계가 무너지면 상대방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 거리는 존중의 조건이다. 다섯 번째, 말보다 행동을, 일회성보다 반복 패턴을 봐라. 한 번의 행동은 실수일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그 사람의 본질이다. 말은 쉽게 바뀌지만 행동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여섯 번째, 관계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라.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면 그 사람이 배신했을 때 당신은 무너진다. 안전장치를 만들어라. 핵심은 이것이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관리다. 당신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어야 한다. 배신은 인간의 특성이지 예외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배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주어지면
이익이 걸리면, 압박이 오면 안전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덜 위험한 구조는 만들 수 있다. 거리를 유지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행동 패턴을 보는 구조. 이 글은 당신에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조절하라고 말한다. 모든 것을 주지 말고 확인하면서 주라고 말한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행동으로 판단하라고 말한다. 배신당한 뒤에 후회하지 말고 배신당하기 전에 구조를 만들라고 말한다. 배신은 우연이 아니다.